간척의 역사와 함께 탄생한 수많은 방조제와 인공 담수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든 간척 담수호는 바다 물길을 막으면서 생겨났다. 갯벌이 사라지고 육지에 부영향화된 민물이 유입되면서 자정 기능을 잃은 담수호는 급속히 오염되고 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간척 담수호. 고이고 썩으면서 생긴 피해는 참담한 수준이다. 담수화가 되면 그 오염원을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초과할 거예요.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담수에선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기도 화성시 1991년 새만금 간척 사업과 함께 시작된 화옹지구 간척 사업으로 화성호가 생겼다. 수질 오염이 심해 담수화를 하지 못한 미완의 담수호다. 담수 시기를 두고 17년 동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화성호는 농업용수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민물화를 시켜야 되는데 민물화를 시키기 이전에 목표 수질을 유지를 하도록 한 다음에 담수화를 시작을 하자. 막는 순간 썩을 수밖에 없다. 호소 수질 4등급은커녕 그 썩어서 시어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언제 담수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위기에 처한 화성호. 그 현장을 찾아가 본다. 화성시 서신명과 우정읍을 잇는 9.8km의 화성 방조제. 바다를 메워 생긴 농지는 4,482헥타르에 달한다. 여의도의 15배가 넘는 면적이다. 새만금과 시화호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간척지인 화옹지구는 갯벌을 메운 자리에 복합 곡물단지와 친환경 축산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간척으로 생긴 초대형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성호는 2002년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17년째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5만 4천만 톤의 물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인공 호수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03년도부터 방조제를 막자마자 바로 수질이 아주 급속도로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배수관문을 통해서 수문을 열어서 바닷물과 함께 이 민물을 섞어서 수질을 좀 정화하는 해수 유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갯벌을 메우고 방조제를 완공한 2002년 화성호 내의 수질 오염은 극에 달했다.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온이와 오염원이 축적되고 수질 개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해 결국 해수 유통을 선택하게 됐다. 해수 유통 후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한 화성호 습지. 해마다 이곳을 찾는 생명들이 늘고 있다. 자연의 회복력이 놀랍기만 한 화성 시민들은 계절마다 찾는 반가운 손님들을 보기 위해 10년이 넘도록 이곳을 찾고 있다. 얘들 청동물이네. 겨울 철새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등지에서 이제 번식하고 거기서 있다가 월동하러 이제 추위를 피해서 일로 오는 거예요.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조류 약 44종, 최대 9만 7천 개체가 화성호 습지에서 관찰되고 있다. 시민들이 이곳을 더욱 아끼는 이유다. 근데 지금 노랑무리가 지금 벌써 여기서 내가 3년째 보는 거예요. 월동을 하는 걸. 전에는 제주도에서 봤거든. 이제 봤는데 그때는 저우새랑 막 섞여 있을 때. 선생님은 제일 많이 본 게 몇 마리까지 이렇게 봤었죠? 그 전에 한 150. 150, 그치? 50마리, 70마리까지는 본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200여 마리, 근 200여 마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다들 아는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걔네들이 번식을 끝내고 이제 월동지로 날아가기 전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한 거예요. 윤순태 씨는 2017년에 본 저새 무리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어마어마하다.
이 꽉 찬 게 다 저으세요. 이런 풍경을 봐. 와. 세계적으로 3,000마리도 남아있지 않은 저어새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번식한다. 국제보호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화성호 습지는 저어새 외에도 멸종위기 조류들이 많이 찾는 명소다. 특히 봄에 그 도요 종류 있잖아요. 민물 물새새 걔네들이 야 그때로 날리면 그 풍경이 어마어마한데 다른 시 같으면 그걸 막 홍보하고 알릴 텐데 그냥 우리끼리만 우와 아름답다 좋다. 동아시아와 호주를 오가는 철새인 붉은 어깨 도요는 고된 여정에 꼭 필요한 기착지로 화성호 습지를 찾고 있다.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갯벌이 사라지고 개체수의 30% 정도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화성호 습지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군무는 더욱 귀한 장관이 됐다. 화홍지구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갯벌이 살아있었던 이곳 남양만은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터전이었다. 과거부터 철새들의 중요 서식지로 국가에서 조사하고 연구했을 정도로 일찍부터 이곳은 생태계 보고로 자리했다.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개발이 우선되는 요즘, 화성호 습지를 찾는 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이다. 봄에는 이렇게 갯벌이 드러나야 수영 못하는 애들, 마도 그렇지. 있는 애들은 아 그때 와야 되는데 그렇지 그때 최고지. 그때는 물을 채워요. 그러니까 이게 걔네 수영 못하는 애들 많이 올 때는 물을 채워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기 어떤 자연 환경이나 생태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사람의 시선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만금도 그렇고 서산, 천수만도 그렇고 지금 다 그 갯벌이 개발돼서 철새 도래지로서 그런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철새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나마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여기까지도 그 사람의 공간으로 이렇게 되면 화성호 일대 간척 사업은 2022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도 진행 중이다.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철새들의 먹이터인 갯벌이 매립되고 방조제로 인해 물이 채워지면서 생태 환경이 변해왔다. 여기에 화성호 담소화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입장은 무엇일까? 이게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국고가 9천억이 넘게 들어가요. 네. 9,700억 정도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네. 지금 약 78% 정도가 투입이 됐으니까 네. 7천 몇백억이 지금 투자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화성호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들어갔던 국고 지원에 국고를 투자한 타당성이나 명분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담수를 했을 경우 철새들의 서식 환경이 파괴될 뿐 아니라 화성호의 수질 역시 악화된다고 우려한다. 농어촌공사는 바닷물을 완전히 막아서 담수와 그 농업용수를 쓰겠다는 건데 경기도나 화성시가 볼 때 그리고 저희 시민단체들이 볼 때는 막는 순간 썩을 수밖에 없다. 호서수질 4등급은커녕 그 썩어서 시어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가장 큰 오염 원인은 화성호의 상류로 유입되는 지류 지천의 문제다. 화성호와 연결된 세 개 지천인 남양천, 자안천, 어은천의 수질은 5, 6등급을 웃돌고 있다. 특히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없는 자안천이 가장 큰 문제다. 제작진이 자안천을 따라 올라가니 수많은 공장들이 밀집돼 있다. 폐수보다도 오수가 더 문제인데요. 공장에서 그 개별 입주 공장은 방류수 수질 기준이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20ppm 정도로 방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공장이 1개, 2개, 3개, 10개 그리고 수천 개가 되는 지금 실정인데요. 화성호로의 유입 하천의 그 오염 부하량이 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단의 경우 방류수 기준이 5ppm이지만 개별 공장의 방류수는 그보다 완화된 20ppm에 맞춰져 있다. 2018년 말까지 화성호 유역에 등록된 공장은 총 5,310개. 이 중 개별 공장이 5,000개를 넘는다.
90% 이상이 개별 공장인 셈이다. 간척 사업을 추진했던 초기에는 화성호 주변 오염원이 4곳밖에 없었지만 현재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2015년 경기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화성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공장 용지 면적이 가장 넓은 도시다. 20ppm이라고 하면 깨끗한 물이라 볼 수 없죠. 예. 근데 그 물들을 그 공장마다 그렇게 처리해서 내보내고 하천을 통해서 자연 정화된다 하더라도 점점점 가중치 높아져서 하천이 자연 정화하는 데는 부담을 느끼고 처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화성호로 몰리게 되면 화성호 역시 몸살을 앓다가 썩을 수 있는 2016년 서울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화성호로 유입되는 새 지천 중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없는 자안천과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있는 남양천, 어은천 모두 COD 기준으로 농업용수 권장 기준인 4급수를 초과했다. 이렇게 오염된 물들은 고스란히 화성호로 유입된다. 지류 지천의 관리를 맡고 있는 화성시는 수질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개인 오수 처리 시설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 법령에 대한 배출오염 기준에 대한 기준도 좀 이렇게 서로 상이한 목표 수준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담수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화성호가 제2의 시화호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성시에서는 해수 유통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수 유통을 하기 위해서 화성시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화성호 혼해 수질을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농지 조성을 위해 해수 유입량을 해마다 줄이고 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해수 유입량을 7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상태다.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과거에 비해서는 바닷물을 유입시키는 양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은 거의 그 일정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5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혼해 대책으로 시행한 그 인공습지나 침강지들이 가동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계속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질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제 혼해 대책으로 시행한 그 수질 대책 시설로 인한 원인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혼해 수질 개선을 위해 비점 오염원 저감 시설로 조성된 침강지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 대책 시설인 침강지로 인해 혼해 수질이 최근 5년간 평균 6.5 ppm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 담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20 ppm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공장에서 폐수가 발생이 되면 그거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화성호의 수질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를 예측을 해서 목표 수질 이하가 되면 계획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목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보완 대책을 수립해서 가면 되는 거죠. 담수화가 되면 그 오염원을 정화할 수 있는 이 화성호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을 초과할 거예요.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당시에 시화호가 그 오염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외국의 그 분야 최고 석학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자문을 받았다가 결국은 손을 들은 거죠. 그래서 해수 유통을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화성호 위쪽에 자리한 시화호는 1994년 물막이 공사 이후 수질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렸다. 제대로 정화 처리되지 않은 안산시의 생활하수와 인근 시와 반월공단에서 흘러드는 폐수가 방조제에 갇혀 썩자 물고기와 어패류, 각종 저서생물의 떼죽음이 시작됐다. 당시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시화호를 담수호로 만들어 농지와 산업단지의 용수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질은 더욱 악화됐다. 결국 1998년
해수 유통을 결정하면서 담수화를 포기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시화호와 갯벌에 생명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시화호는 다시 철새들의 천국이 됐다. 최악의 환경 재앙으로 불렸던 곳은 자연의 놀라운 복원력으로 생태계의 보고가 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 만들어진 방조제는 총 1951개다. 그만큼 많은 갯벌이 파괴됐음을 보여준다.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생긴 호수의 수질은 해수 유통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답답한 거는 시화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돼서 국가 예산을 그만큼 낭비를 하고도 또 다른 문제를 인근에 비슷한 사례를 또 만들어서 그걸 다시 답습해야 된다는 게 좀 답답하고, 이제 시화호에서 한번 겪었으니까 화성호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했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화홍지구 관측지에는 지난해 말부터 농축산 관광단지인 에코팜 랜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012년 아시아 최대 규모인 수출용 첨단 유리 온실 단지가 들어선 이후 6년 만에 재개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축산 R&D 단지, 승마 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축산 폐수는 정화 처리를 해서 비료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고 화성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담수를 했을 경우 오염의 정도는 더 심각해진다. 해수유 통량을 지금 줄인 상태에서 6.5 ppm을 유지를 평균 5개년 평균 6.5 ppm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목표 수질은 8 ppm이기 때문에 만약에 완전 담수하고 해수유통을 줄여버리면 아예 해수유통을 차단을 해버리면 6.5 ppm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8 ppm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농업용수로 이용 가능하다는 목표 수질을 달성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COD 8이면은 농업용수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법적 기준이지 실제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보시면 COD 8이나 되는 물로 농사 지었다고 그러면 그 쌀을 먹을까요? 안 먹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게 농어촌공사나 농림식품수산부는 얘기하고 있죠. 내가 법적 기준 만족했으니까 그거 농업용수로 충분하니까 난 담수화할 거야. 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담수호는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 과거 육지 깊숙이 펼쳐진 남양만 갯벌은 황금어장이라 불렸다. 맛이 좋아 조개 중 으뜸으로 꼽히는 가리맛 조개 최대 산지가 바로 이곳이다. 하지만 현재는 모두 사라져버렸다. 화홍지구 간척 사업을 반대했던 어민들의 삶도 각박해졌다. 많이 힘들어졌죠. 뭐 나오는 게 있어야지. 거기도 그렇고 저기 뭐 조개 같은 것도 많고 그랬었는데 저거 맞고 나서는 아무 싹 없었어. 전부 그냥. 화성 방조제 공사가 끝나기 무섭게 바다는 생기를 잃었다. 50년 넘게 배를 탄 김재근 씨는 막힌 바다를 볼 때마다 상실감만 커진다. 예전처럼 물고기가 떼지어 놀고 마음껏 조개를 잡던 시절이 돌아올까? 기약할 수 없다. 그때 반대도 많이 하긴 했었지. 근데 뭐 위에서 밀어붙이는데 뭐 반대한다고 뭐 쫄병들이 해봐야 소용도 없지. 화홍지구 간척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어민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가족과 이웃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당시 어촌 계장이었던 전망규 씨는 어민들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다. 11대째 대를 이어 어업에 종수한 전망규 씨는 남양만이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간척 사업으로 인해 천직으로 생각한 어부의 삶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가슴에 어떤 그 커다란 이 돌덩이가 확 틀어막은 듯한 그런 아주
답답함을 그 고통을 느끼거든요. 사실은요. 바닷물이 원활하게 유통이 돼서 이 그 오염물 발생을 방지하는 그래서 생태계도 되살아나고 그래서 되살아난 그 생태계의 그 어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풍요로운 그런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17년째 해수 유통이 되고 있는 화성호. 과거 어부들이 추억하던 남양만의 모습은 아니지만 생태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매립됐던 갯벌도 조금씩 제 모습을 찾고 있다. 방제제로 막아놔서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유기물이 갯벌 쪽으로 흘러나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거의 일부만 저기 배수관문을 통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다라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EAF 네트워크 사이트에도 등재가 됐던 거죠. 작년 12월에 등재가 됐는데요. 그 EAF 사이트 그 선정 기준은 람사르 선정 기준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천연색을 자랑하는 염생식물 군락은 텃새들의 먹이터이자 번식처가 된다. 특히 바닷물과 갯벌의 경계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도요 물대새는 화성호 습지의 건강함을 보여준다. 2015년 해양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화성호 습지 일대를 찾는 도요 물대새는 2007년 이후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철새들 중 도요 물대새는 특히 더 멀고 긴 여행을 하기로 유명하다. 1000km 이상 장거리 비행을 하는 이들에게 휴게소 역할을 하는 황해안 갯벌 화성호 습지는 생존과 직결된 이동 통로다. 이 도요물대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적으로도 가장 지금 걱정하는 새들의 무리 중에 하나고, 더군다나 이러한 우리나라 그 황해권은 국제적으로도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간척이 워낙 진행돼 버렸기 때문에 이 도요물대새가 이제 갈 곳이 없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체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죽은 겁니다. 이거 딴 데 간 게 아니라. 이러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보호하자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많고, 인간 중심의 간척 사업으로 인해 흐르는 물길과 살아 숨쉬는 갯벌은 끊어지고 훼손됐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 인간도 살기 힘든 땅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체감하고 있다. 자연을 그대로 두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그만큼의 그 혜택이나 질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저희가 그 똑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지 관리해야 되죠. 그다음에 거기에 돈 들여야 되죠. 그러는데 수질은 어떻게 조금 해볼 수는 있지만 생태계는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할 만큼 지식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질을 아무리 개선해도 결국은 수생태가 그 복원되지가 않고 그 자연적인 상태를 만들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수 유통하면서 지금처럼 있는 게 화성어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스스로의 복원력으로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는 화성호 습지. 그러나 여전히 담수화 개발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수많은 생명들이 기대 살고 있는 화성호 습지를 보존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다.